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두터운 겨울옷 다시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영덕이 2도, 포항 5도, 경주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심할 때는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5도, 경주 4도, 낮 최고기온은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내일 오전까지 0.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북 동해안에서는 또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약간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이 영양식인지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인지 부모들은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포항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서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포항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조리실의 위생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식단도 짜주고 음식이 짜지는 않은지 염도까지 측정합니다. 여사님, 오늘 우리 국 염도는 0.46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적당합니다. 급식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칫솔을 이렇게 넣고 안쪽에도 동글동글 10번씩 굴리면서 닦아주어요. 급식지원센터는 여건상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전반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식습관 지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급식지원센터 한 곳에서 보육기관 150곳을 관리했지만 이번에 한 곳이 더 생기면서 관리 대상 기관이 전체의 66%인 2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포항대학 쪽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센터를 갖다가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제2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가정 어린이집 62곳이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돼 급식 위생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두호어항 주변 일대가 민간 자본으로 마리나와 복합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서울 마리나에서 민간 제한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과 포항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협상 대상자에서 사업 시행자가 된 동양건설산업은 두호동 바다와 육상 22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1,825억 원을 투입해 200척의 레저 선박 계류시설과 호텔, 아파트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올 연말쯤 착공해 36개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최대 자동차 소비 지역인 북중미와 인접한 멕시코를 대상으로 자동차용 강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4곳의 자동차 강판 가공과 생산센터를 운영하는 포스코는 내년 강판 등 주력 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철강제 판매와 인력 관리 법인을 합병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멕시코에 530억 원을 들여 해외 스틸 서비스 센터를 준공했고 본격적인 중남미 진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유망 강소기업 13개사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포항 테크노파크를 통해 접수한 뒤 4단계 심층 평가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3년간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고 석박사급 연구원으로부터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경북은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각종 보도도 새누리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경쟁도 필요한데 지역의 이색 군소 후보들을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는 풍산 난강공장의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권 후보는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서민과 노동자 대표를 자임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올바른 민주 세력 그리고 진보 세력들의 힘을 한번 집결해서 매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이번 경주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포항 북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는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자활지원센터 등 시민사회운동을 20여 년간 펼쳐왔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 배제와 같은 지역 공약과 함께 청년 고용 할당제와 국가표준 등록금제 도입 등 당 차원의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보고 정말 어떤 정당이 서민을 위하고 서민 정치를 하는 것인지 똑바로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그늘에서 큰 조명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당과 정책 대결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정당에서 후보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자주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온 지역에서 이들 군소 후보들이 얼마만큼의 무게로 인물과 정책 대결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 북구의 새누리당 공천을 확정한 김정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은 포항 발전을 위한 개혁 공천의 뜻이 담겨 있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포항 북구 출마를 결심하고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박창호 정의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창호 후보는 사전 의논이 없는 일방적 제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주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예비후보와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가 핵 없는 안전한 경주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장했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핵연료세와 발전차액 지원제 도입, 삼중수소 저감시설 추가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용을 유출한 야당 정치인 A씨 등 2명과 이를 잘못 보도한 5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남구 선관위는 야당 정치인 A씨가 지난해 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박명재 의원의 후원금 내용을 받은 뒤 일부를 유출했고 5개 인터넷 매체는 박 의원의 후원금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내용과 관계없는 다른 자료를 사진으로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경북 각 선거구 선관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이달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의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초과 보육 금지인데요.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지난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서 초과 보육 금지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달부터는 모든 어린이집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반별 정원의 탄력 편성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초과 보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구시는 형제 동반 입소 등 특별한 경우 반별 1명씩 최대 4개 반까지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미 반편성이 끝나 현실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요구를 받아들여 상반기까지는 조건 없이 증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들은 현실적으로 초과 보육이 필요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탄력보육이 이제 거론된 건데 탄력보육하면 무조건적으로 환경이나 보육 환경이 나빠지는 걸로만 생각하니 운영이 우선적으로 배워줘야만이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면서 보육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와 학대의 우려도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상반기까지 조건 없이 증원을 허용한 건 이익단체의 손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자체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1명, 2명, 지금 3명까지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나아질 리는 없다라는 거. 정부가 초과 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보육 정책이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아자동차, 레이 EV 등 8종의 차량을 정해 전기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자에게는 완속충전기 1기, 설치비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된 포항시는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73대를 보급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주시가 추진 중인 강변로 개설 공사에 대해 일부 내용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강변로 개설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길이 2.44km 6차로로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55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사 구간에 교차로와 교량 등 4개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진 구소곡과 포항 비학산에 이어 영덕에도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영덕군은 달산면 옥산리 일원에 50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군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덕 군립휴양림은 4계절 에너지 절약형으로 조성되며 인근 장사해수욕장, 산천계곡 생태공원과도 연계해 칠보산과 통고산 등 국립휴양림과는 접근성에서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째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면서 수사는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극물 미제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농약 음독 관련 미제 사건만 5건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2004년 대구 농약 요구르트 사건과 3년 뒤 영천 전통시장 농약 드링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농약인 메소밀의 출처에 대해서 농약방을 상대로 계속 탐문 수사를 하고 이후 전남에선 비빔밥에, 충북에선 콩나물밥에 섞인 농약으로 주민 12명이 죽거나 다쳤고 2년 전 제주 경로당에서는 또 한 번 농약 소주로 70대 노인이 쓰러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청송 농약 소주 건처럼 열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로 범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이 없어 단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흉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접촉성 같은 경우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도 경찰은 마을 내 잔재된 갈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데다 주민들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 벽에 부딪혀야 된다 할까. 문제가 오늘 14일째인데 최소한 한 달까지는 바짝 해봐야죠. 우리가 계속 나와서 주민들 입을 열어야죠. 사건 당일에서 멈춰 있는 청송 농약소주 사건. 이대로 영영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경상북도 및 각 시군과 협의해 CCTV가 없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9,600여 곳 가운데 CCTV가 없는 곳은 9,100여 곳으로 블랙박스형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경주와 청송 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잇따라 농약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CCTV 설치를 바라는 주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최근 통합된 가운데 산하지역 체육회 통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지난 3일 통합한 데 이어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경주와 안동, 성주, 울릉을 제외하고 통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두 체육회에 소속된 각 종목단체는 통합이사회 구성 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어 경상북도의 경우 22개 통합 대상 종목 중 현재 11개 단체가 통합됐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 15,867원으로 지난 2월 설 명절에 맞춰 1차분 50%가 지급됐고 나머지 금액이 어제까지 지급 완료됐습니다.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올해 산 쌀에 대해 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읍면동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초속 6m의 바람이 불 때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바람이 잦은 봄철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2년 청양과 예산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등 피해가 컸던 산불은 강한 편서풍이 부는 3월과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특히 봄철 산불은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도 일으킨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황사의 영향으로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황사 시기 비닐하우스의 투광률은 50%로 평상시보다 7.6% 떨어지고 이슬이나 비를 동반할 경우에는 점착력이 강화돼 비닐하우스 투광률이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농업기술원은 황사 발생 정보에 귀 기울이고 발생 시에는 빠른 시일 안에 유리나 비닐을 씻어줘야 시설 재배 농작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인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대학의 귀농 귀촌반을 운영하며 멘토 멘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당 조직을 신설한 뒤 전원마을 조성 시 도로 포장 등의 행정 지원을 하며 포스코 등의 퇴직자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역으로 귀농 귀촌한 농가는 지난 2014년 49농가에서 지난해 140농가로 급증했습니다. 문학작품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한국-터키 문학 심포지엄이 오는 9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터키 이스탄불시와 경주시, 독립모걸문학관과 계명대, 동국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한국-터키 문학 심포지엄을 오는 9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터키 양측은 조만간 심포지엄의 구체적 일정과 문학기행 코스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주 보문 힐튼 호텔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힐튼 경주 호텔이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의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16학년도 1학기 장학금 4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학생 18명에게 장학금 9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중학생 자유학기제에 맞춰 엑스포공원 전시관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엑스포공원 사업소는 아쿠아리움과 곤충 여행관, 친환경 농업관, 목공예 체험관 등 체험시설을 청소년들의 소질과 관심 분야에 따라 현장 체험교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토론과 실습 수업, 직장 체험 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오늘 두터운 겨울옷 다시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영덕이 2도, 포항 5도, 경주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심할 때는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5도, 경주 4도, 낮 최고기온은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내일 오전까지 0.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북 동해안에서는 또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약간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